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DOJ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고위관리였던 마크 메도우스와 댄 스카비노를 기소하지 않을 예정으로 밝혔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트 나바로가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워싱턴 DC 공항에서 의회 모독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에 나온 발표입니다. 이 인력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입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성격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치 사법부인 양 사법, 행정, 입법, 상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피트 나바로 백악관 고문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의회 조사 차원에서의 위원회이지 징벌적인 조사 대상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직권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하여 이들과 끝까지 법정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피트 나바로 박사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입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시민들이 비난의 여론이 보물 터지듯 나오니 DOJ가 부랴부랴 지금 마크 메도우스와 다른 고위 관리들은 기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물끄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피트 나바로 공항 체포 사건에 관하여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인 덜셰프치 박사는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위원회는 입법부에 소관된 조사위원회인데 그게 출석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체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제출하라던 법원명령에 대하여 거절을 했을 때 모독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의회 하원에서 모독죄를 적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법원 판결 불응에 대한 징벌의 형상이지 이것이 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독죄를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흩뜨리는 일이라고 헌법법률 전문가다운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원내대표인 라이노 케빈 맥카티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臆測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것은 공화당 내에서 케빈 맥카티를 대변하여 공화당 하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만한 인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 한편 또 한편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릇이 크니까 그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자는 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성격인데 과연 케빈 맥카티가 그의 탄핵 찬성적인 발언까지 하였던 인물인 만큼 그를 지지하는 이유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여러 가지 억측만 할 뿐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케빈 맥카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화무쌍한 정치판이지만 참 난해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치 맥코넬, 케빈 맥카티가 바로 상원과 하원에서 라이노들을 이끌고 있는 주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원의 미치 맥코넬과는 철천지 원수식으로 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케빈 맥카티에게는 왜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많은 억측을 낳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으나 대부분의 서민 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가스값 상승, 인플레이션 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또는 가스값 상승에 대하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보단 남탓하기 바쁩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하여서는 자넷 옐런 자신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될지 몰랐습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경제정책을 수립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인플레이션이 4월 말에 8.3%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LA 기준으로 웬만한 곳엔 다 8불이 넘어서고 심지어는 베버리시티 부근에 가면 9불 50이 넘은 데를 수두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키스톤 엑셀 파이프 노동자들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석유를 캐낼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석유를 파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호입니다. 연방 토지를 임대해 주지 않음으로써 많은 석유 채굴업자들이 지금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마구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EU에서는 조 바이든에게 다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무를 미국이
회랑을 통하여 실어나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곡물가가 치솟는 이 현상을 조 바이든 보고 결자 해제하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조 바이든과 그들의 행정강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약간의 희망은 보입니다. 바로 이 의원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은 완전히 폭망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사람한테 표줄 사람은 없겠죠. 민주당도 이제는 때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퇴한 카운티 판사가 위스콘신주 자택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로 사살을 당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시 카울 위스콘신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은퇴한 주노 카운티 판사인 존 로머가 총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발표하며 이 사건은 표적 살인 사건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확정된 56세의 더글라스 우대는 히트리스트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히트리스트, 즉 살생명부에는 미시간주 주지사인 위터머, 미치 맥커넬 상원의원, 위스콘신 주지사 토니 에버스가 포함된 살생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살생부에는 13명의 정치인들이 명기가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가로 밝혀진 사건에 따르면 이 판사로부터 무기 소지 혐의에 관한 형을 받아 6년을 살고 2020년 7월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도복성의 사례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판사의 집 지하실에는 판사는 손에 묶인 채로 사살을 당하였고 범인도 경찰과 대치 중에 자해한 총상으로 위독한 상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병원에 이송이 되어 급히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중태로 밝혀지고 있으며 일단은 그가 깨어나는 대로 정식으로 판사 살해 혐의로 기소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백주 대낮에 한 차량이 유모차를 끌고 가던 엄마와 아기를 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달아나다가 마침 다가오던 픽업 트럭에 저지를 당하여 체포가 되었는데 오늘 조지 게스콘의 검찰청은 이 범인에게 아주 가벼운 형량인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애기 엄마는 찰과상을 입고 애기는 다친 데는 없었으나 애기 엄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것은 살인 미수이며 보호관찰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조지 게스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2차 조지 게스콘의 탄핵이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땅벌이 어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어류종자 중에 많은 어류들이 보호어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곤충에 속하는 이 땅벌은 속할 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류종에 이것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청원서를 내었으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급법원까지 곤충은 어류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시민단체는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법률의 목적이 모든 동식물의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곤충이라는 특별 법안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어류보호차원법에 적용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곤충이 졸지에 어류로 바뀐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법을 새로 하여 곤충보호법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긴 시간과 여정이 필요하므로 어종으로 분류하여 하였던 것이 이런 화근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률적 정의에 의하여 졸지의 꿀벌들이 물고기인 어류로 분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주교가 러시아는 단일 세계 정부에 대한 마지막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교의 발표에 의하면 원래는 단일 세계 정부의 장애물은 전 세계적으로 딱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이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에 가장 걸림돌이 되어 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부정으로 인한 고배를 마심으로 권력을 상실하여 유일하게 세계 지도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푸틴 혼자만이 단일 세계 정부의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다음 속임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근이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수상과 프랑스의 마크롱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조 바이든은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하며 푸틴을 자기가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영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영국도 예외는 아닌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린턴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작은 마을에 주민이 7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영국 정부가 약 1,500명의 난민과 피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하자 여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어떻게 되고 우리들의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항의 시위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이민자 센터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시위로 몰아낸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자치 주민이 자기들 자신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하여 풀뿌리 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미국도 조만간 이러한 운동이 미 전역에 번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락 애호가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본조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룹의 창단 멤버이며 베이스 기타리스트로 활약하였던 알렉 존 솔치가 향년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팀 리더인 본조비가 트윗한 내용에 따르면 Forever Alex 하고 계속적으로 트위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락을 좋아했던 많은 팬들로부터 아쉬움을 뒤로하고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